네, 어제 또 모자 두 분이 불귀의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생활고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이런 일들이 21세기 오늘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또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에 벼락거지가 되는 현실도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은 중위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자영업자 부채가 1,034조 원, 사상 최대이고 연체율도 8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1분기에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율의 무려 3배라고 합니다. 실질 소득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매일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경제 전체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채 문제에 관련해서도 취약차주 상환 유예 조치, 채무 조정 조건의 완화 같은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위기를 오히려 키우고 있는 정부에 엄중 경고합니다. 벼랑 끝에 민생을 구할 최후 보루는 재정뿐입니다. 경기 회복, 민생 회복에 적극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동관 특보의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언론 탄압 흑역사를 썼다는 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MB 정권 시절에 이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언론인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청와대 요구에 따라서 만든 국정원 문건 내용대로 KBS 간부들이 교체됐다고 합니다.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탄압하는데 정보기관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때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두 번 다시는 용인할 수 없는 언론판 국정농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서울대 60대 남성 소위 서육남으로 시작해서 34일 만에 물러난 교육부총리, 또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인식을 가진 경사노위 위원장, 전직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하는 경찰제도 발전 위원장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5기 인사,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짓밟을수록 국민의 목소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언론 장악에 들이는 노력에 반의 반이라도 붕괴돼가는 민생과 경제에 쏟아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더 큰 혼란으로 덮을 모양입니다. 교육부가 킬러 문항을 제거하겠다면서 3년치 사례를 공개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졸속 행정을 가리기 위한 겁박 정치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면서 심지어 사법조치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은 범죄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단칼에 무자르듯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긴 호흡으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서 불안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정책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땜질식 조치, 즉흥적 조치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